17살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온 강릉이 참 좋았다고 했다. 무엇보다 늘 마음이 답답할 땐 바다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고 말했다. 나도 바다가 좋아 2020년 강릉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열무를 만났다. 열무의 본명은 윤용숙, 초등학교 교사다. 열무와 함께 근무했던 김나혜 선생님은 자신을 감자라고 소개했다. 카메라 때문에 의식이 되나 봐. 이게 더 안 돼. 우리는 각자 다른 이유로 강릉에 왔지만 예기치 못한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이런 게 되게 많네. 저는 음식 만드는데 좀 관심이 많았어요. 음식 만들기를 좋아하고 손맛이 좋은 열무는 때마다 김치와 반찬을 나눠주곤 했다. 열무의 소울푸드인 메밀국죽, 진우아리, 콩갱이국 등 처음 들어보는 음식들도 많았다. 삭힌 명태 아가미를 넣은 서거리 깍두기의 맛은 놀라웠다. 깍두기도 하나 먹어봐. 맛있다. 맛있지? 맛있네. 잘했네. 열무는 힘이 들 때면 새벽 시장을 가곤 했다. 직접 농사지은 신선한 야채와 나물들을 보면 고향과 엄마 생각이 난다고 했다. 시골이라고 보면 정성군 되면 반찬이라고 제 초등학교 이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1학년 때 버스가 들어오고 전기가 들어왔는데 말리셨을 것 같아. 근데 내 자식이 억울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는 되게 속상해 하셨어요. 정선 시골 마을에서 6남매 중 막내로 자라 초등학교 교사가 되고 3명의 자녀를 둔 열무. 4년 동안 열무를 촬영하며 나도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곤 했다. 이제 가난한 농부의 딸이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막 원서를 고3 때 원서를 막 쓰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저 사정을 알아서 그랬는지 뭐 몰라서 그랬는지 국사 선생님이 저한테 야, 너 교대를 쓰라는 거예요. 교대. 그래서 교대는 등록금도 싸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거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시험은 괜찮게 본 것 같았어요. 근데 의외로 저보다 잘하던 친구들이 떨어지고 제가 붙어서 깜짝 놀랐죠.
그래, 예. 그리고 교대 다닐 때도 사실은 저 학생들 가르치는 데 별 관심이 없었어요. 교대 다닐 때 저희가 임용고시가 그때 이제 임용고시를 보겠다고 발표가 났어요. 저 대학 1학년 때. 그래서 그때 거의 그거 했었어요. 수업 거부해서. 어, 수업 거부하고 뭐 그냥, 그래서 수업 거부한 동안에 저는 그냥 굉장히 재밌게 놀았어요. 술 먹고 놀고. 그리고 뭐 4학년 때까지 뭐 나는 이런 교사가 돼야 되겠다 싶어서 뭐 어떤 친구들은 무슨 책 모임도 하고 뭐도 하고 했는데 저는 그냥 술 먹고 놀기만 했어요. 발령을 받았는데 학생들을 만나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미천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때는 뭐 교육과정에 대한 별 관심이 없었고 학급 운영만 아이들하고 재밌게 잘 놀면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아, 뭔가를 이거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시점에 이제 정조 선생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우리 학교에서 뭐 이런 거 좀 같이 해볼래? 뭐 저런 거 같이 해볼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더 이제 사랑스러워지고 예쁘고 그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그냥 세이사 갔다 오면 되지. 뭐 그렇겠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새로 오신 이제 선생님 중에 뭐 이렇게 막 감자, 나뭇잎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같이 이렇게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데 아, 이렇게 호칭에서부터 평등한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그때 느끼고 있어서 그때부터 저도 이름을 하나 만들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열무김치를 잘한다고 그러면 이름을 열무라고 하는 게 어때?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열무가 된 거죠. 예. 제가 교직 생활을 하면서 혁신학교를 만나기 전에는 학생들에게서 감동을 받는다는 걸 상상을 못 해봤는데 수업 속에서는 되게 힘들었던 학생들이 이제 뭐 예전에 뭐 같이 힘든 뭐 등산을 가거나 그럴 때 밑에 동생들 가방도 들어주고 학생들을 우리가 그냥 교실 속에서만 봤더라면 그 아이가 수업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만 봤을 텐데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학생들, 아, 쟤한테는 저런 모습이 있구나. 저 학생에게는 저런 게 있구나.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2012년 열무가 근무하던 포남초등학교가 혁신학교로 선정되었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단순한 암기, 문제 풀기가 아닌 깊이 사고하는 교육, 배움이 즐거운 교육을 실천하는 혁신학교는 진보교육감의 정책으로 2011년 강원도에 도입되었다. 학생, 교직원, 뭐 이 모든 그 살아가는 그 구성원들의 모든 목소리가 이렇게 살아나고 그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근데 예전의 학교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교육청에서 얘기하는 거, 교정교감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그냥 하면은 되고 학생들은 그냥 교육을 그냥 뭐라 그래 그냥 받아야 되는 사람들 국가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교육 과정보다는 사회에 관심을 갖는 어떤 그런 교육 과정 그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들 뭐 어떤 키워야 할 감수성 인권 뭐 평화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했죠. 혁신학교를 지지하는 교사들은 꿈꾸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 모여 공부를 하고 새로운 교육 과정을 만들어 갔다. 열무는 혁신학교를 만나면서 지난 20년 동안 했던 자신의 교육과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 혁신학교에서 딱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아이들을 그냥 재밌게 한 그 게임이나 놀이가 다 경쟁을 시키는 거였구나. 교육 과정에서 어떤 배움이 일어나는 수업이 한 게 아니라 경쟁을 시키는 수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적인 수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학생들이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늘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 고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창의적이지도 못한데 또 어떻게 또 이걸 또 뭐 해야 돼? 이 수업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돼? 그냥 포기해버려. 그냥 저기 일제식 수업이 가장 편한데 막 이런 생각하고 나와 계속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 하는 나의 욕구에 맞추지 않고 학생들의 어떤 그런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수업하기까지가 사실 되게 오래 걸렸어요. 되게. 왜냐하면 나도 습관이 있으니까 내 고집이 있잖아요. 교사들이 사실은 서로 교류하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실 내에서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이제 했던 건데 혼자 해보니까 학생들 변화하는 것도 힘들고 수업을 바꾸는 것도 힘들고 학교를 바꾸어 나가는 것도 힘드니까 교실 문을 열고 우리 다 같이 고민해서 함께 이것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교원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서 학년 교육과정을 함께 짠 것을 다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배우고 그래서 1학년에서는 올해 저렇게 교육과정을 하는구나. 2학년에서는 하는구나. 3학년 그 교육과정이 공유가 되면 1년에 이제 배움을 이제 쭉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교사들이 모여 서너 번의 사전 수업 협의회를 통해 함께 수업을 만들고 그 수업을 공개하는 혁신학교의 수업 열기는 일반적인 학교의 공개 수업과는 달랐다. 수업을 지켜보는 교사들은 수업하는 교사가 아닌 학생들에게 시선을 둔다. 학생들이 어떻게 배움을 가져가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 명 한 명을 관찰한다. 수업이 끝난 후 교사들은 자신이 관찰한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함께 고민했다. 시작해도 돼요? 시작할까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이 학생은 세모고 이 학생은 네모고 담임 선생님이 그걸 혼자 다 보기엔 어려우니까 수업 열기를 하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봐줘서 누구는 이럴 때 이렇더라, 누구는 이럴 때 이렇더라. 또 이제 또 좀 더 돌봄이 필요한 학생은 전문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또 모든 교직원이 그 학생은 이름 한 번 더 불러주고 관심 한 번 더 가져주고 우리 호남초에 있는 모든 교직원 선생님들은 우리를 존중해 주는구나 하는 걸 학생들이 어느 날부터가 알게 된 것 같아요. 호남초등학교 첫 해 졸업생이 그때는 뭐 아주 안정된 시기가 아니었잖아요. 첫 해였잖아요. 근데도 그 어느 학생이 중학교에 가자마자 그랬다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 중학교에는 인권이 없어, 엄마, 인권이. 왜 운동장 가운데로 가면 안 돼? 왜 선생님들은 패딩 입으면서 뭘 패딩 입지 말라는 거야, 막.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뿌듯하죠.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이제, 말을 이제 자기가 이제 배운 대로, 이거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냐면 늘 그렇게 이제 자기 이야기를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래전에
열무가 근무한 학교에서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한다. 반 학생이 학교에 일찍 도착해 혼자 놀다가 치우지 않은 깨진 유리에 넘어져 팔이 다친 것이다. 그 학생은 제대로 된 보상과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때 열무는 그 학생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추운 겨울 교장실에만 난로를 피울 때도 열무는 머뭇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각 교실에 기름을 달라고 말했고,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지난날 말하지 못한 것들은 아직까지 후회로 남아있다고 했다. 나는 5살 때부터 아빠와 언니와 살게 되었고 말이 없어졌다. 무언가 잘못되었고 어딘가 고장난 것 같은 상태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를 입학한 첫날 긴장한 나는 바지에 오줌을 쌌다. 그리고 펑펑 울었다. 선생님은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나를 교실 뒤편에 세우고 아이들 앞에서 30cm 자로 나의 손등을 때렸다.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나는 숙제로 내준 그림을 선생님께 보여드렸다. 선생님은 눈길 한 번 없이 나의 그림을 지나쳐 갔다. 그때 열무와 같은 선생님을 만났다면 어땠을까? 나의 모습 그대로 존중받는 경험은 무엇을 가능하게 했을까? 수많은 침묵의 시간들이 스쳐갔다. 포남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는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2020년 열무는 신설된 혁신학교인 유천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52살에 열무는 투사가 되었다고 했다.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해서 좀 이제 의아해하는 분도 있고, 이걸 뭐 물론 소수는 반기는 분들도 있고, 이거 왜 이렇게 하냐고 좀 이제 좀 반문하는 좀 그런 이제 학부모님들 당연히 이제 여러 층이 있겠죠. 도교육청에서 이제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사몰이라든지 아니면 개교하기 전에 혁신학교는 이런 학교다. 좀 이제 학부모라든지 그 지역 사회에 이제 좀 설명하는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좀 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학교에 대해 학부모님도 그렇고 교직원도 그렇고 이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죠. 안 해본 거를 자꾸 시도하게 하고 말하라고 하고 이제 의견을 내라고 하고, 보통은 익숙한 게 우리도 전달받는 거거든요. 뭐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이 아니면 어떤 각 부장들이 이런 거 해주세요, 뭐 며칠까지 내세요, 뭐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의견을 내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해보면 어떨까요? 각 학년에서 의논해서 다시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약간 그거에 대한 좀 시간을 많이 어쨌든
내야 되고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많이 거부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행정실과의 갈등도 있고 교사들과의 갈등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좀 더 혁신학교에 대한 좀 지원을 해달라, 도움을 컨설팅 해달라 이렇게 4월에 했을 때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좀 알아보겠다, 알아봐, 좀 기다려라. 기다리면 우리가 좀 이제 팀을 만들어서 너희들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좀 더 지원을 해주러 가겠다. 그러다가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컨설팅을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모든 교직원에게 설문조사를 돌린 거예요. 그 질문도 이제 뭐 어떤 어려움이 있냐, 막 거기에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나왔다고, 감사가 갑자기 나오고. 교직원들의 마찰을 이유로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등학교에 감사를 시작했다.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 한쪽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며 징계 절차로 감사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은 유천초등학교에 혁신학교 지정을 취소했다. 감사를 받게 됐는데 저는 감사장에 가보니까 제가 갑질을 했다고. 갑질요? 제가요? 저희 그냥 회의 체제였는데요. 아니 그것도 갑질이라고. 녹취가 있다는.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진짜. 어느 교사에게 선생님이 수업을 열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강요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강요를 한 적이 없는데, 강요한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수업 안에서 그냥 토론을 했을 뿐인데, 그 징계 의결서에 보면은 그냥 어느 뭐 수업회의에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뭐 교사에게 용기 수업 우리 선생님 수업을 하게 용기 한번 내봐요. 용기를 내라고 강요했다. 저희가 할 수 있었던 힘이 진짜 안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회의 구조였고, 그 회의 구조 안에서 진짜 얘기하는 거였는데, 그 얘기한 그것을 녹취를 했고, 그것을 근거로 누군가가 우리 동학년에 있는 누군 동료 교사가 그걸 고발을 했다는 게 너무나 제 상식에서 그래서 눈물밖에 안 났어요, 그날. 눈물밖에 나지 않았고, 제가 감사관한테도 막, 감사관님은 내일 학교 갈 수 있나요? 저 내일 학교 못 가요.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가 있는데, 이 징계에 따라서 징계를 받으면 어쨌든 간에 강제 전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징계가 아닌 그냥 그냥 행정 처분을 받으면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미 발령은 났는데 억울해서 갈 수가 없었죠. 저는 강원도교육청 행정폭력으로
52살에 투사가 된 윤용숙입니다. 수생! 예, 저는 유천초등학교에서 작년에 1학년 학생들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용숙이 안녕 인사를 해주고, 예, 저에게 잘못했다고 꿀밤을 주기도 하는, 예, 그런 학생들과 즐겁게 살았습니다. 저 아침마다 제 무릎에 와서 앉았다가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내년 2학년 되면 우리 학교에 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학생에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강원도교육청 민주학교 탄압, 교육노동자 탄압에 맞선 저항행동 오늘로써 239일차입니다. 오늘로 단식투쟁 2일차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힘차게 끝까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 유천초 분에 그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춤을 추는데 단식하는 동지들이 같이 춤을 춰서 아직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표적감사에 부당 징계에 그리고 강제 전보에 고소 고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민병희 교육감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야, 투쟁에 임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힘차게 이틀 3일 잘 가고 있습니다. 열무는 탈수로 인한 입원으로 15일차 단식을 중단하였다. 합의서를 작성한 지 7개월이 지나고 2023년 새학기가 돌아왔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교육감님입니다. 오라고 해서 왔는데 안 나타나면 기다려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옆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자, 손대지 마세요. 나 손대면 나 뼈 부러지면 책임질 거냐고요. 이건 여자분이 왜 손을 대고 그러세요? 하지 마세요. 좀 남자 빠지세요. 좀 이게 보세요. 아니 저 엘리베이터로 가야 돼. 엘리베이터 계단 못 내려가. 아니 남성이 뛰면 내가 방송 내보낸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다리 하나 팔아가지고 쳐주세요. 다리 아픈데 와서 앉자, 선생님. 허리 아픈데 앉자. 병원을 가야 되겠구만. 아, 이게 발이 이게 뭐야? 선생님 오고 계시니까 가서 선생님한테 병원으로 가서 간단하게 이야기.
저는 지난밤에도 학생들을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권력자들의 말 한마디로 돌아가는 지금 이 거지 같은 요즘 그 학생들이 더 보고 싶습니다. 그 세상, 그 학생들이 세상을 바꿔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학생들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학생들 곁으로 갈 것입니다. 꼭 학생들 곁으로 가겠습니다. 투쟁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다. 열무는 약이 없으면 잠을 자기 어려워했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 먹는 걸 힘들어했지만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보고 골라주세요. 마음에 끌리는 거 후레쉬를 켜드리겠습니다. 아, 보고요. 보고 고른다고? 네, 내가 끌리는 거를 집어주시면 됩니다. 조화를 이루며 평화로운 상태는 잔잔한 행복으로 이어져 완벽한 일상을 유지한다. 긍정적인 마음을 이어가도록 하자. 모든 동지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고 지치지 말고, 그래 너네 겁먹었구나, 우리는 겁먹지 않았어, 너희들과 열심히 싸워줄게,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52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음치 박치인데 제가 집에서 촬영에서도 좀 연습을 했습니다. 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열무와 감자는 강원도 교육청의 징계에 불복하여 제기한 징계무효 행정소송에서 2023년 6월 13일 징계 취소의 판결을 받았다. 투쟁하는 동안 굉장히 몸이 많이 약해지셨고 아팠지만 다시 교육 현장에 가서 다시 힘차게 학생들과 함께 학교와 인권에 대해서 함께 외칠 수 있도록, 실천할 수 있도록 큰 박수로 윤영숙 선생님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와! 이제 학교로 돌아갑니다. 학생들과 수업하는 꿈을 수없이 꾸었는데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맑은 영혼들과 호흡하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지만 두려움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4일 열무는 학교로 돌아갔다. 나를 보며 활짝 웃는 열무의 손엔 박스가 있었고 그 안엔 11개의 장미화분이 있었다. 설레임 속에 만날 1학년 학생들은 11명이었다.
뭔가 떨렸어요, 되게. 내가 다시 이제 이 1학년 학생들을 만나는구나. 네, 되게 이제 좀 징계받고 나서 우울한 날이 많았죠. 지금도 우울증, 지금도 이제 그 병원에 다니고 있지만 그 며칠 동안은 그 학생들을 만날 생각에 되게 기분도 좋았고 그 학생들을 만나서 내가 이러이러한 올해는 이러이러한 이제 교육 활동을 해야지 머릿속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교육 활동도 막 생각하면서 첫 만남은 어떻게 해야지 진짜 너무나 이제 행복한 마음으로 그날 학교를 갔죠. 예. 3월 달에 학교를 갈 때는 너무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이제 했는데, 원래 이제 체력이 좀 약한 데다가 또 제가 텐트에서 많은 잠을 많이 잤잖아요. 단식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소진돼서, 어느 이제 시간이 되니까 또 몸이 나빠져서 소화가 안 되고, 또 너무 힘이 들고, 그래서 이제 생활이 학교와 집, 이제 다른 연대 활동이라든지 외부 활동은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어느 날 이제 바닷가를 이제 제가 이제 따라서 이제 출근을 하는데, 혼자 이제 가면서, 나는 분명히 학교 가는 일이 되게 즐겁고 행복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슴 두근거리고, 이렇게 답답하고, 왜 내가 이렇게 됐지? 나는 학생들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었는데, 내 삶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상적인 삶이라는 게 출퇴근도 하지만 내가 또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만나고 내가 또 뭐 하고 싶을 수 있는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뭐 다른 일상적인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의 체력은 학교 출근만 할 수 있고 딱 집에 와서 그냥 무조건 쉬어야지만 그 다음날 출근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니까 일상생활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의 일상을 그런 이 국가 권력이 그런 행정 권력이 개인의 삶을 이렇게 많이 바꿔놓는구나.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분노가 막, 예, 막 치솟아가고, 열무는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하고 결국 병가를 냈다. 원래 이런 소리가 나야 되거든. 근데 내가 찌익 소리가 나는 줄
2024년 2월 13일 열무의 어머니가 91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다.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눈물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90이 넘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땐 약을 먹고 있었고 요즘 그 약을 조금씩 줄이니 자꾸 눈물이 난다고 했다. 열무는 투쟁을 할 때 밥으로 연대를 해주셨던 분들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분들을 보며 자신도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했다. 그렇게 열무는 종종 투쟁 현장에 음식을 보냈다. 아, 징계를 받아도 저렇게 투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올바르지 않은 어떤 국가적인 폭력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아, 저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구나.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과 야, 우리 이렇게 해보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하지 않으면서. 그거는 진짜 거짓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진짜 배우고 학생들도 진짜 배울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될 것 같아요. 집회마다 돌아오는 코너죠. 팔레스타인 관련 정세를 말씀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제 사흘 후면은 집단 학살이 2주기를 맞는 날이 되는데요. Spanish cuisine, I love cooking Palestinian food and using every opportunity I get to share. So even though these actions are small, I will keep trying. 최근에 그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풍천리 지키는 우리 깊은 힘이다. 우리가 나무다. 우리가 숲이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다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투쟁이든 다 나의 투쟁이라는 생각이 어느 날부터 들게 되면서 어떤 연대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내가 당연히 이 투쟁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걸로 이제 배워간 것 같아요. 투쟁을 하면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학생들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4년의) 시간이 지났다. 열무는 약 없이도 낮잠을 자고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마음껏 만나러 다니고 싶다고 했다. 침묵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8살의 나에게 목소리가 되어준 열무. 열무의 삶은 위로가 되어준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에서 오는 사람들 모두가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다 같이!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한 번 더. 힘에 겨우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그 순간이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모두 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고 열심히 싸웁시다.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야. 분명히 소위 애국 이런 것이 아니야. 진실이야.